우리 아빠는 평생에 걸쳐 저를 사랑으로만 키우셨다고 늘 말씀하세요. 아빠는 저한테 회초리 한번 혼낸 적 없고 언제나 조언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일단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저기 저 회초리 부분에서는 저도 참할 말이 많긴 해요. 아빠야 장난이실진 몰라도 저한텐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와중에도 엄마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제가 학생 때 더 엄격하게 버릇을 잡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계시죠.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제 학창시절에 체벌이 횡행했다지만 그때도 언론에 체벌이 나쁘다는 말들은 퍼지고 있었고 체벌 없는 학교 관련 시범학교라던가 하는 것들도 있긴 했어요. 물론 제가 사는 지역 말고 서울 같은 곳에서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저 어릴 적 엄마는 마치 선생님이라도 되신 것처럼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곤 했어요. 제가 혼날 적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고 항상 회초리가 있었죠. 그때의 저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당시 제가 무슨 준비 따위가 필요하겠어요? 준비는 엄마만 하면 될 일이었고 저는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다고 딱히 달라질 일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학교랑은 다르게 각 잡고 엄마한테 혼이 날 적에는 회초리로 끝이 났었어요. 물론 끝까지 제대로 못 버티고 도망이라도 치는 날이면 머리끄댕이 잡혀 소파까지 질질 끌려오곤 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처럼 막 밟히거나 하진 않았죠. 그냥 소파에 던져진 채 오지게 혼이 나곤 할 뿐이었죠. 어차피 도망쳐봐야 집안이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고 해도 모든 열쇠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용기로 도망을 쳤는진 몰라도 어쨌건 당시 엄마의 회초리질은 학교 체육 선생님보다 무서웠어요. 그에 비하면 확실히 아빠가 회초리를 들지 않기는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체벌을 위해 회초리를 들지 않았을 뿐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아빠도 딱 저를 혼내기 위한 체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한테 회초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빠 체격을 생각했을 적에 엄마처럼 정식으로 저를 혼냈다면 단순히 집에 있는 구급 상자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게다가 아빠는 가구 조립 같은 것도 혼자서 잘하셨는데 만약 직접 체벌을 하시는 분이셨다면 엄마처럼 구두주걱이나 찾지는 않으셨겠죠. 그런 아빠였지만 저한테 마냥 풀어진 자세로만 대하진 않으셨어요. 잔소리랑 체벌을 엄마가 직접 하시니까 아빠까지 나서지 않은 거지. 제가 놀고 있는 게 그리 달갑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놀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날은 주말이었던 데다가 아침 먹은 다음에 아빠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한 차림으로 거기에 합류했을 뿐이었어요. 아빠랑 보는 프로가 딱히 제 감성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거 따질 위치도 아니었고 제가 주말에까지 막 밥 먹자마자 문제집을 펼칠 정도는 또 아니었거든요. 아빠도 처음엔 제가 TV를 보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냥 보시기 심심하셨는지 설거지 끝내고 오신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도 하셨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저더러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던 말이라 저도 바로 반응을 못했었어요. 평소라면 공부를 하던 말던 일단 방으로 들어가고 봤을 텐데요.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침에 나오는 주말 드라마에 뭔가 공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아빠가 농담을 하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아빠가 공부 관련해서 저한테 농담을 던지실 리가 없는데도요. 아빠는 제가 잠시 상황 판단하느라 멍하니 있는 틈도 못 견뎌 하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제가 평소엔 들어가랄 때 잘 들어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빠는 손에 든 효자손을 그대로 저한테 휘두르셨어요. 물론 그걸로 제 머리를 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효자손이라는 게 얇고 가볍기는 하지만 날카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물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면 쪽으로 저를 혼내셨고 결국 체벌이나 다름없는 모양새가 되었죠. 그래도 엄마랑 달리 무릎 꿇고 자세를 잡으라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그저 제가 뭐로 앉아있건 말건 일단 효자손을 휘두르실 뿐이었죠. 그것도 일어서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여전히 소파에 옆으로 누운 채 그러셨어요. 그러다 제가 방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떼굴 굴러서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계속하셨어요. 옆에서 보면 정말 게으르기 그지없는 행태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아빠의 효자손은 여전히 제 몸을 내리치고 계셨죠. 나중엔 일어서려고 해도 효자손에 걸려서 제대로 서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어서라도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학교가 아니라 집이었던지라 막 눈치 봐가며 포복을 할 필요는 없었죠. 엄마였으면 열중샷 자세로 소파까지 기어서 가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문을 열고 도망치다가 걸렸을 적엔 실제로 그렇게 소파까지
기어가기도 했으니까요. 밟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손에 들린 회초리가 가만히 있진 않았죠. 그래도 당시 분위기가 거기까진 아니어서 엄마도 그냥 웃으며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게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엄마는 겨우 그 정도는 체벌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랬어요. 진짜 아빠랑 치는 장난 정도로만 여기신 거죠. 학교였다면 복도에서 교실 문까지 기어가야 하는데 바로 옆에서 선생님이 회초리 내리쳐가며 저를 재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도 말이죠. 저는 움직인다고 움직인 거였는데도 아빠는 몸을 일으켜 한번 꿈틀 하고 나니까 어느새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당연히 저는 아직 방 근처도 못 간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아빠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효자손으로 제 등짝을 후리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제 방에까지 막 따라 들어오신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 기어 들어갈 때까지 회초리는 쉬지 않으셨죠. 딱 그쯤 되니까 생각나는 게 학교 담벼락 개구멍 통과하다 걸린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선배들의 우격다짐에 제일 먼저 개구멍을 통과하다 선생님께 딱 걸려버린 그때요. 그때는 개구멍을 절반 조금 더 통과한 다음에 선생님께 막혀서 정말 선생님 회초리에 탈탈 털렸었더랬죠. 선생님 다리에 막혀 있으니 어디로 이동도 못하고 혼이 났었어요. 담 너머로 선배들이 막 깍깍거리며 도망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서 더 그랬었던 것도 있었겠죠. 담 너머의 선배들이 저 하나를 희생양으로 도망쳤다는 건 명확하니까요. 결국 저는 그 선배들 목까지 덤터기로 혼이 났더랬죠. 물론 몇인분을 전부 제가 뒤집었었다는 건 아니고요. 평소 선생님께 혼나던 거에 비하면 더 크게 더 오래 혼이 났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제가 꼴보긴 싫었지만 그래도 제가 오로지 자의로 그러진 않았다 생각하셨겠죠. 하여간에 어디론가를 목표로 기어가며 회초리에 혼이 난 건 참 오래간만이긴 했거든요. 학교 담장 넘는 거나 개구멍 파고드는 게 딱히 제 취향에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공률도 되게 낮았고요. 어설프게 그런데 머리를 들이박아 보느니 그냥 교문에서 자진납세하는 게 나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같이 지각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당시 아빠의 효자손은 개구멍을 통과할 때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옷에 바닥에 먼지가 묻는 것도 기분 나쁜 와중에 회초리 쩍쩍 내리쳐지는 걸 참는 기분은 정말로 어디 말할 기분도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당시 아빠의 효자손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요즘 들어서 자신은 체벌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이런 식으로의 애정 표현을 상당히 자주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빠는 격렬한 애정 표현이라 하시고 저는 체벌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이죠. 어쨌거나 아빠가 엄마처럼 저를 막 몰아붙이진 않으셨죠. 정말로 저 학창시절에 아빠마저 엄마처럼 그러셨으면 감히 제가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느니 하는 말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의 장난도 체벌 가깝게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